됐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흥욱입니다. 네, 부위원장 이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투쟁 한번 끝날 때 항상 투쟁을 끝날 거야. 알겠습니다. 네, 오늘 라방이 좀 무게가 좀 있죠. 네. 네, 좀 무게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화면 보시듯이 23년 24년 임금교섭 중대 발표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요. 안건 설명 그리고 선발표 안건에 대한 얘기, 그 잠정 합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합에서 교섭위원들이 결정을 했죠. 네네. 네, 이번 교섭을 통해서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라방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뭐 라방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안건을 놓고 이제 뭐 만족한다,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교섭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왜 중대 발표, 잠정 합의를 했는지를 좀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3년 24년 임금 협약에 관한 노사 잠정 합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합에서 이번 임금 교섭을 잠정 합의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 지난번 그 회의록 통해서 나갔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임금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좀 무력화하는 형태를 좀 지속적으로 취해왔고, 이것이 비단 전삼노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사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 사측에서 지난번 예전에 저희 그 파업 전에 지향하겠다라는 워딩으로 조합에 이제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지향하겠다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발표하지 않겠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측은 노사협의와 임금 조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이 된 부분이어서, 그렇다라면은 이제 교섭 주체의 정상화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교섭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뭐 노동조합법도 그렇고 아이로 협약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 단결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서야 삼성전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는 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관련된 모든 그룹사들에게 적용될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교섭 주체의 정상화를 놓고 보면 노사협의회는 임금 발표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협의는 사실적으로 명분을 상실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맡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교섭과는 좀 다를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장에도 있지만은 노사협의회 때문에 그동안 노동조합이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사진도 그 노사협의회 발표 때문에 일어났던 위원장님 부상 사건 드렸고, 지금 일부 이제 기사 자료들을 캡처한 건데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저희가 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뭐 성명도 많이 내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삼성전자 노동조합들을 방해하고 있고 노조 패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기사들을 냈죠. 지금 일부 기사일 뿐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사 몇 가지만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린 부분이고, 아마 네이버나 구글에 삼성전자 노동조합 노사협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고, 이 부분을 사측이 수용을 했다. 비록 뭐 안건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녹취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의록이라 하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어지는 그 교섭 체결에 대해서 왜 이게 체결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노위를 가든 진노위를 가든 인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25년부터는 노사협의회는 임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네. 네.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로 인해서 이제 파업이 발생을 했고 조합이 성장했던 트렌드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다. 네. 정말 중요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5년간의 조합 활동에서 이걸 깨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가 됨에 따라서 이제 사측이 조합이 요구해서 수용했던 안들을 조합에서 잠정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들 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네. 노사협의회 육성 이런 것들 이제는 이제 무력화됐다. 무력화가 맞겠죠? 네, 무력화된 게 맞습니다. 이 문건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조합 활동 시간 보장. 총회 교육에서 8시간, 4시간 나눠서 쓰게 되었고요. 네. 이 부분이 유급이 인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케이스이거든요. 그죠. 그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 시간을 주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고 이제 그 우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기대했던 조합원들만에 의한 혜택? 네. 결국 뭐 창립 기념일로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그 준하는 8시간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합원님들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조합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뭐 기대 효과도 적혀져 있지만 뭐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 의식을 향상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랑 별도로 만나는 시간들을 집행부랑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총회 및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잘 활용하면 또 다른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뭐 추가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그 명단을 사측에 전달해야지만 그 유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누군지를 알아야지 유급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크오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댓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쌈바랑 삼성 디스플레이 진작 노사협의를 통해서 먼저 발표 안 했는데 이게 다인 거 아시죠?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삼성 계열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안건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전 안건에 노사협의가 발표한 안건에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더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마 지금 저희가 뭐 체결이 된다면 그 조합원 찬반 투표로 가결이 되고 체결이 된다면 그 수준에서 아마 그 계열사들에게 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바랑 디스플레이 교섭은 노조랑 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바랑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진행한 그 임금 부분은 체결이 좀 빨리 됐어요. 그렇죠. 빨리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노사협의가 발표되기 전에 먼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과반 노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반 노조로서 이제 노사협의를 삼바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을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마 조합원님들께서 체감하실 좀 중요한 안건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사연대 바로 넘어갔는데 패밀리 포인트 전 직원 인당 200만 원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총 지금 12만 5천 기준 한 2,500억 수준의 그 패밀리 포인트를 조합이 쟁취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200만 원에 해당하는 패밀리넷 포인트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단 육아, 임신, 입영, 상병, 간병, 가족 돌봄, 휴직자에도 똑같이 지급한다. 예. 라고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네. 예. 사용 기간 2년으로 한정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아마 포인트 그 관리상 네. 2년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포인트 지급 일자는 체결 후 한 15일 이내로 사측하고 얘기가 됐는데 가급적이면 체결하는 날 즉시 좀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전달을 했고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조합에는 계속 현금을 주장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현금을 어렵다라는. 합의서에 가족 돌봄은 없어요. 네. 네. 아, 가족 돌봄 아니라고요? 아, 가족 돌봄 있어요. 간병이 가족 돌봄이 같아서. 네, 네. 네, 현금을 계속 주장했는데 포인트를 사측이 포인트밖에 안 되겠다, 어렵다. 그래서 사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여가 포인트였었죠. 네, 그때 파업하기 전에 여가 포인트 50만 포인트.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여가 포인트보다는 패밀리넷 포인트로 해서 서로 상생을 좀 하자. 네. 어쨌든 회사도 지금 그 뭐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직원으로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럼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잘 이제 부합돼 가지고 네. 패밀리넷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좀 사용해서 회사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건은 저희가 집중 교섭 마지막 때 사측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안건이었거든요. 네, 사측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사측이 일단 첫 번째로 거절했죠. 사측은 계속 50만 원을 주장했었고, 네. 근데 조합에서 요구했던 200만 원 사측이 수용한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입니다. 노사 협력 관련돼서 회사와 조합은 사업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상호 존중하고 노력하며 선언적인 문구죠. 네. 노사 공통의 CSR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는데 CSR 활동이 뭐죠? 기업의 사회적 책무 네. 같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두냐면 이 부분도 그동안에 사측에서 경영진 측에서 사회 공헌을 할 때, 공헌 활동을 할 때 노동자를 배척을 했었거든요. 네. 노사협의회만 참석시키고 했던 부분들에 이제 노동자도 참여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다.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공헌 활동들, 뭐 네. 봉사 활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 보자. 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선발표했던 23년 이상 임금교섭 안건을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장기근속휴가 같은 경우는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조합에 줬던 안건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쟁취했던 안건은 아니었고 조정회의에서 10일, 10일로 상향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보류했던 안건이 사측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적용이 됐던 건데 아마 이 부분도 노사협의회에서 받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기근속 휴가 나왔을 때 뭐 5일, 10일, 11일 뭐 해가지고 기간이 좀 달랐어요. 네. 달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24년 병합하면서 나온 휴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 사측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 기한을 10일, 10일, 10일로 좀 더 상향을 해서 가지고 왔었죠. 근데 저희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은 상태였죠. 로 있다가 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사측에서 그 병합 조건이 휴가 개선이 이거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했었고 그래서 이제 11, 11, 11로 상향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안건이었습니다. 네. 다음 나머지 내용들 보면 임금 인상률 베이스업 3회, 성과 인상률 2.1. 네.
사실 뭐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측 아니었는데 5.1까지 사실 교섭을 통해서 올려놨던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노조의 성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 수관은 말씀드렸고 패밀리데이 포인트 10만 원, 20만 원 상향한 것도 조정 회의 때 사측이 조합에 제시했던 안이었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는 조합이 정말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조합 검증 선택 확대도 사실 조합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안에 다 있던 내용들이고 네. 국내 출장 숙박비 한도 상향 부분도 네. 그때 당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주신 조합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넣어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이게 왜 띄워졌죠? 수정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또 선 발표됐던 부분도 이번에 그 체결안에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투표 기간은 오늘 20시부터 오픈될 예정이고요. 21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20시에서 21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네. 한 일주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1일 13시까지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되는 Q&A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합의되면 임금 협약 끝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규약 47조에 따라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 찬반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그 댓글에도 잠깐 보였는데 뭐 조합원들 투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네. 네,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지 조합원 투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조합 집행부들이 잠정 합의를 하고 그 부분의 안건을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의 투표를 의해서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Q&A는 24년도 임금 인상률 거부하신 분들의 소급 적용 시기는 12월분에 소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달이 아니고 만약 저희가 2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적용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12월 월급 나올 때 소급 적용돼서 전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창립 기념 포인트 지금 거부자분들께 10만 원만 받고 계신 부분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도 타결되면 바로 즉시 지급하겠다. 네,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패밀리데이 포인트 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일 이내에 지급을 기준으로 가져갔는데 타결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이 검토하고 있다. 네, 바로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네, 조합 활동 사용 시기는 추후 조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때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투표 기간 말씀드렸고 잠정 합의안 가결과 타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가결과 같은 의미이고요. 최종적으로 가결되면 조인식에서 교섭위원들 최종 서명하면 타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식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서는 21일 날 제가 투표 가결이 돼서 투표가 끝나면 22일로 조인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Q&A를 좀 말씀드렸고 자료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좀 드릴 얘기가 사실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일 텐데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해요. 이번 잠정 합의안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25년 임금 교섭을 놓고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잠정 합의하지 않고 또 투쟁 모드로 들어갔을 때 25년 임금까지 어떻게 될지 미주수가 돼버리는 그럼 거죠. 결국 25년 임금을 노사협의회 발표에 따라 적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임금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예전과 같은 작년과 같은 노사협의회가 우리의 임금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섭의 정상화가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로 해서 교섭위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좀 긴 토론을 통해서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에 교섭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교섭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25년 임금 교섭에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자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댓글 소통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보나요? 네, 어디서부터 볼까요? 오늘 댓글이 좀 빠르네요. 위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위에서부터 보시죠. 좀 못 본 부분들이 다 있어서.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올라오는 것들부터 네, 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교섭안 전체에 대한 하나의 찬반 투표인가요? 건건이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네,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이고 그 아마 투표 나가게 되면 내용 설명 간단하게 있고 뭐 파일 첨부로 해서 잠정 합의안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잠정 합의안이 아마 올라갔을 거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조합원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찬성 반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옆으로 조금 나가시고 선택합니다. 네네네. 찬성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노사협 배제면 뭐 좋은데 근데 편의 포인트는 조합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노동계에 활동가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을 때 사측에서 조합원만이라서 뭔가 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의견들 좀 있으셨고 저희도 무단하게 좀 주장을 했었는데 사측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측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댓글이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조합원님들 댓글을 못 보시거든요. 저희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볼까요? 그러면요. 화면이 잘 보이나? 네. 어디였죠? 여기 쪽에 불만이신 분들 좀 나서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전체 다 전 직원이고요. 조합 활동 8시간은 조합원에만 해당됩니다. 네. 네, 파업 괜히 했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번 안건이 사측이 조합이 마지막 요구했던 200만 원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네. 그럼 이 수용에 대한 그 이유가 뭘까? 놓고 당연히, 봤을 때 네, 지금 파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에 참여 안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끝났을 수도 있죠. 끝났겠죠. 파업이 없었더라면 사측이 저희안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업에 힘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파업과 함께 그리고 지금 나온 안건은 파업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함께,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파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조합원분들께 이런 안을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 되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업과 함께 36,500의 조합을 만들어 주시는 조합원님들의 힘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과반도 안 된 상황이었고 시기적으로 11월에 2024 임금 교섭을 이미 선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안건을 받아왔는데 25년 임금 교섭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다른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말씀하시고 아까 노조원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노조만 받읍시다. 다 같이 받으면 누가 노조하고 파업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조가 있고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파업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나왔으면 이제 나도 파업에 참여해서 그럼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은 뭐 밑에 글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전삼로가 제대로 된 그 상황에서 교섭을 못했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으니까 25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5년 교섭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생 노조잖아요. 네. 다른 이제 뭐 그 타기업,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 이런 데 보면 몇십 년 동안 그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중복 질문들을 조금 넘어가고요. 네.
패밀리넷은 전체 직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과금 투명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측 입장에 성과금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와서 이제 노조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 대화로 노조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단협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좀 또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사측에서는 이제 성과급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의지 중에 조합의 의견만 듣겠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동의하지 않고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참여해가지고 저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자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번 24년 단협과 25년 임금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님 피해서 투명화 임금 삭감은 심주 5시간 삭제권 25년 임금 협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 포함 그 임금 협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시킬 수 있는데 그 안이 이제 어떻게 관철되냐는 다른 문제인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경쟁사에서 나온 게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25년 임금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조합원 설문 통해 가지고 안건들을 저희가 곧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때 의견 다 주시면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25년 그 임금 교섭 안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도 아니고 패밀리 내심 이제 노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노조 안 했으면은 아마 이 패밀리 포인트도 못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조 활동을 해주신 조합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측 200만 원을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합은 공개하고 조합원만 주세요. 죽어도 가입하는 사람이 9만 명입니다.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3만 6천 명 가지고 200만 원을 쟁취해왔다고 한다면 네. 나머지 9만 명이 다 가입을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쟁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사측이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첫 발을 거의 네. 이제 첫 발이 제대로 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수준으로 뭐 수준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면 조합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거 훨씬 많을 거예요. 과반조도들 유니언샵들 보고 계시잖아요. 하이닉스나 네네. 뭐 현차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현대자동차 30년 넘는 노동 활동을 통해서 가져온 결과들이고 하이닉스도 유니언샵이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전신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전신부터 해서 계속 넘어와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현대전자였나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넘어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노동조합으로서 네. 제대로 된 첫 발을 떼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계열사 다른 그래서 뭐죠 경쟁사 네.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같이 네.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노조가 이걸 안 받는다고 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거라도 챙기는 게 맞죠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뛰어넘어갔다. 댓글이 좀 많이 밀렸어요. 좀 퀵하게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밀렸네요. 지금 5분 제한 안 걸었나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볼까요? 계속 밀리니까 밑에서부터 볼게요. 잠깐 어디서 볼까요? 파업한 사람만 바보 된 거네. 이럴 줄 알았어요. 참여 안 했죠. 파업을 안 해주셨다면 이 결과 도출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서운하시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당하게 파업했던 사람들은 파업한 지 다 하니까 내가 파업했기 때문에 너네가 패밀리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줘도 댓글 주는 것 같은데 욕하는 사람들 많네. 조합 인정하고 8시간 조합에게 주고 내년부터 협의랑 안 한다고 한 거면 만족해야지. 집행부가 고생하는 사태 소리 듣고 라고 의견 주셨네요. 파업 처음부터까지 거의 한 달 참여했는데 팬의 200만 진짜 와. 정말 하이닉스 왔는데 첫걸음에 그렇다는데 하이닉스 계셔보셨어요? 그 내부 상황을 잘 아세요?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처음 그 현대전자 시절 때부터 조합이 있었고 그때 아마 그 그때 매각이었나요? 하여튼 그 수준에 오면서 직원들이 다 조합에 가입을 하고 그 유니언 지금 보면 가반 노조가 되고 거의 유니언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네. 찬성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노점 혜택 주겠다고 파업했을 때 36,000명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업으로 손해본 돈이 얼마인데 페네포트 200만 원 조화를 한 적은 없고요. 네, 조화를 한 25년 임금 교섭을 위해서 저희가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파업으로 풀파업으로 저도 손실을 가져간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머릿속에 자꾸 우리는 신생이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설립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조합은 36,000인데 국내 2등 규모입니다.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어떤 기업의 노조보다 더 가져오려고 강력하게 하세요. 부족한 경험치 현대 SK 노조한테 노하우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꾸 그런 모습 보이니까 회사가 더 깔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네, 맞는 맞습니다. 말씀이고. 뭐 여기서 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 현대 SK 노조처럼 노조한테 노하우를 배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저희도 노하우를 안 배운 건 아닙니다. 뭐 여러 얘기들도 듣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조합원 수보다 파업에 참여한 수가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파업을 하면 조합원 전체가 다 나와서 파업을 참여해야지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파업을 할 때도 조합원 전체 분들한테 다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집행부만 나서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과 같이 해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공개조합 그 체크오프를 신청하신 분이 네. 사실 저희가 체크오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결국 체크오프가 결국에 하시는 분들의 조합 가입 여부를 사측에 공개함으로써 파업을 참여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생하신 집행도 응원해 줍시다라고 말씀 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찬반 투표에서 정말 부족하니까 더 쌓아달라고 하시면 반대를 하시면 되고요. 25년을 위해서 아쉽지만 찬성을 할래 하시면 찬성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뭐 집행부한테 뭐 이제 결정권은 집행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조합원님들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노조 가입 안 해도 노조원과 동일하게 주는데 이걸 보고 더 많이 가입할 거라고 하시나요? 라고 주셨는데 가입을 해야지 더 많은 혜택 우리가 부러워하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조가 없으면 그거조차 없겠죠. 네. 네, 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알고 점점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유니언샵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업으로 손해본 게 450인데 전직원 동일 지급이라니 이 부분이 저희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네포인트 받은 이후 조합원 수 늘어난 추세 보고 다음번에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답해도 어쩌겠습니까? 한 발씩 나아가야죠. 좋은 의견 주셨고요. 하이닉스도 회사 망하기 직전 노조 가입자 과반이 된 건데 우리도 정리하고 지은이연 할 때 과반이 될 듯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노조원만 줘야죠.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조합원만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회사에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타결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받아오면 조합원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원만 안 주면 탈퇴하겠으면 1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렇게 탈퇴하시면 결국 조합은 힘을 잃겠죠. 네, 그러면 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러면 네.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나온 안건들이 다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퇴하고 100을 금해서 200만 원 200 받겠어 어차피 노조 아니어도 다 받는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합이 점점 커지고 조합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합원만 그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받아올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측도 보면 저희 뭐 그 단협 잠정 합의안 내용 보시면 해당 부분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게 위에 첫 줄에 나와요. 해당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단협이나 인협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이제 기본 그 룰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측에서 뭐 그 전체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랑 뭐 많은 그 악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저희 그 유니언샵이 돼서 전 직원이 조합원이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랑 똑같은 말씀하시네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아 위에 안 봤네요. 형들 진정에 과반도 아닌 이 정도 이끌어온 거 노력 인정하자. 옆집 과반 넘어서 더 임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회사는 조조만 주면 가입자 수 늘리는 꼴인데 노조만 주는 실수를 안 하겠지. 파업해서 이 정도 받았어 라고 의견 주셨고요. 회사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업하셨던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겠죠. 네. 솔직히 노조 가입하는 사람들 방구석에 누워서 노조비도 안 내고 펜에 200 받는 건데 노조 가입할 이유가 뭐가 있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부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조합은 성장을 해야 되고 가반을 넘겨야 되고 유니언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불허할 거면 조합 가입하는 게 맞겠죠. 네. 전체 가입을 하면 당연히 이런 수준이 당연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으로 그럼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반대로 나왔을 때는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교섭을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재충전 3일차는 누구 덕분에 받은지도 모를 듯 사측도 복지세계자를 홍보하겠죠. 이 부분은 저희 홍보 역량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획된 홍보 일정들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안건 선제시 받고 잠정하면 투표하든지 말든지 하시죠. 선제시라는 의견은 사측한테 25년 안건을 달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교섭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안건을 그 조합원 통해 가지고 안건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뭘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 사측에서 뭐 안건에 거기 요구에 맞게끔 안건을 만들어 올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삼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비노조 마인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 친구가 먹어도 가입 안 하고 알아서 노조가 해주는데 뭐하러 가입하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펜을 받을 거면 노조만 주세요. 비노조 마인드만 더 심해져. 계속 똑같은 질문이고 말씀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협 부분도 있습니다. 단협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그 이번에 발생한 그 방사선 피폭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그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노조원분들이 조합에 찾아오셔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합원들의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만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합이 있음으로써 조합의 이제 그 성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술 아니네요라고 의견 주셨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25년 임금 교섭부터가 첫 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각하네요라는 의견 주셨고 저는 찬성입니다. 노조 가입하고 파업하신 분들 그 자부심을 주시는 거네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부심보다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퇴하겠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탈퇴해봐야 사측만 좋은 일 한다. 네. 정말 감사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탈퇴해도 받을 거 다 받네. 그럼 나가는 사람이 늘어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탈퇴하시면 하실수록 2025년 임금교섭의 힘은 더 잃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점점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36,500명이 되어서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네. 더 많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노조가 있으니까 원래 받지도 못했던 뭐 200만 포인트라도 받아왔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교섭을 할 때 이제 노사협의회가 발표를 이제 못 하게 됐는데 그럼 노동조합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조합을 가입을 더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 미래를 위한 결정이 크다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업자는 그냥 허울 좋게 희생만 당하고 가입 안 한 개돼지들 좋은 짓만 해줘야 하나요? 또 같은 얘기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노조 가입 리스크 없고 가만히 있어도 200이네. 가입했었으면 200이 400일 수도 있겠죠. 네. 비노조원 혜택. 여기서 고소비원에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더 큰 활약이 있었다면 더 큰 결실을 가져왔을 수 있었겠죠. 라는 의견 주셨고요. 우리가 파업한 건 PS 투명화 휴식권 증대입니다. 의견 주셨는데 25년 임금교섭에 당연히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끝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전달을 드립니다. 노사협의 대표가 되더니 노사협의로 바뀐 건가요? 정신 못 차리고 말하고 있네. 파업에서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더 속 터지는 소리다. 짱난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노사협의 대표가 되었다고 노사 바뀐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 대표는 없죠. 네. 네, 저희는 노사협의 대표는 없고 노사협의위원으로 당선된 거는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대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노사협의의 교섭권을 무력화를 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번 우리가 가져온 안건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안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본인 의견이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싶으면 대의원 출마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비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100만으로 줄여도 노조만 혜택 받게 해주세요.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앞으로의 우리 결과들이 결국 매번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것만 받아올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조합의 힘이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만을 위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유리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고 직원들 참여가 모자라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찬성할 수 없는 잠정 합의안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강력하게 할 거면 노조원이 가방에서 채워주고 말해야죠. 라는 의견 주셨네요. 그냥 안 받고 투쟁 어디 갔냐? 자꾸 그냥 넘어가네요. 너무 넘어갔네요. 글들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조만 혜택 주는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 이번 받고 25년 임금 협상 노조원 늘리는 방향으로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입하는 사람들 생각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렇게 건설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네. 사실 그 조합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합 인원이 한 300명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은 아마 가입이 쉽게 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달랐습니다. 네, 저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DX 때문에 절대 가반 안 돼. 이것도 저희 노력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조원 투표 절대 통과 못 하겠네.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의견 주셨고요. 저도 이만 탈퇴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탈퇴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해 드립니다. 네. 재충 휴가로도 전 직원이 충분해 보이는데 라는 의견 주셨고요. 노조원이든 아니든 이 학글이 노조원 덕보다는 하이닉스 때문에 회사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견은 전 반대입니다. 저 진짜 미래가 더 안 보이네. 풀파업하고 파로다 아직 미사일하고 버티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그냥 투쟁합시다. 이게 노조원을 위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단돈 50여도 노조원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쟁을 지금 이 상황을 결렬하고 투쟁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25년 임금교섭 어떻게 될지 너무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임금교섭 주도권 가져오지 못하면 노사합의가 선발표할 거고 그럼 또 저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넘어갔네. 부결 시 집행부도 책임진다 생각하시고 향후 조치 고민해 주세요. 부결됐을 때 집행부가 책임져서 사퇴한다 그러면 노동자 이끌어 가실 분들이 계실까요? 후배 세대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거는 집행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표 기회했다고 자부심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주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불만 가지는 사람들 잘 보세요. 우리 파업이 끼케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 읽기는 아마 보이시니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같은 의견들이 계속 주고 계셔서, 뭐, 특별하게 다른 의견들은 없으세요. 채원이님 탈퇴는 그냥 소편하게 일단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지금 채원이님 탈퇴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탈퇴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200만 원조차도 가지고 없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측의 전략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노사협의를 포기한 건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똑같은 네. 본인 모가지 잘리고 부당한 일 당하고 노조 찾으면 안 미안하려나?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녹수에 장정 합의안 나왔네요. 녹수에도 올라갔나 보네요. 장정 합의안이. 네, 이걸 볼게요. 정말 이걸로 타결하면 25년 임금 협상에는 어떤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에 계속 휘둘리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25년 임금 협상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의 힘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찬성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는데 계속 같은 얘기예요. 노사협의 선발표를 못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임금 협상이 노조랑 타결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측은 노조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에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휘둘리고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안은 저희가 그 언제죠? 그 집중교섭 할 때 마지막으로 던진 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사측이 이제 거부하면서 저희가 파업까지 간 사항인데 그 안을 이제 사측이 다시 이제 수용을 하고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집행부 봤을 때 이게 최선의 결과를 얻은 건데 부결날 때 타 현대노조 집행부물 교섭위원회 교체가 되어야죠. 네, 그러면 부결나면 지금 써주신 분 집행부로 나와주세요. 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뭔가요? 의견 주셨고. 허반도 안 되고 참도 조단데 바라는 거 맞네. 상황이 답답한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 탈퇴한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고 의견 주셨고요. 제발 조금 받아도 괜찮으니 노조원을 위한 혜택을 주세요. 제발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노조원을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노조원을 위한 혜택으로는 그 총회 및 교육에서 4시간 8시간의 이제 근무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 방도가 있다라고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어서 댓글을 더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죠. 투표 관련해서 부분 한 번 더 네, 말씀드리고 네.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정 합의안 투표 기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20시로 예상했는데 지금 라방 끝나고 준비하는 21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21시부터 21일 13시까지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조합원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찬세 반대를 결정해 주셨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라방을 이어가고 댓글 소통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계속 저희가 했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부득이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방송 끝나고도 댓글들을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댓글 올려주신 거 가능한 좀 내일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정독을 해가지고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라방이 나와야지 끝내는 거잖아요. 그냥 종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그 글을 써주시는 분들 입장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반대도 있으시. 지금 분위기상 반대가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 투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투표로 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 네. 파악은 쟁이란다. 네.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를 놓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라방에 지금 전부 다 36,000명 조합원 다 들어오셨다면 좀 모를 건데 지금 아마 라방 끝나고 그 다시 보기 하시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찬반 투표 결과를 놓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노바가 나오긴 했는데 또 댓글들 계속 이어주고 계셔서 그래서 필요한 댓글을 좀 계속 좀 남겨주십시오. 뭐 그러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임금 협상을 바로 준비하나요라고 했는데 뭐 지금 이거 잠정 합의안 관련해서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로 준비가 될지 아니면 23년, 24년 이 이제 임금 교섭이 다시 재개가 될지가 이제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준비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방송을 노바가 계속 나오죠. 계속 댓글을 주시는 중이라 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한 말을 계속 할 수는 밖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상황이어서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도 의견을 좀 다양하게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